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죠. 올해는 특이하게도 비가 많이 내리기보다는 무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겠죠. 장마철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웅수 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장마철에 찾아올 수 있는 질환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마철이 오게 되면은 수인성 감염병, 모기매개 감염병, 또 피부병 같은 각종 감염병이 증가하게 됩니다. 수인성 감염병에는 세균성 이질이라든가 장티푸스, 장출혈성 대장균이나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등의 음식물로 전파되는 감염병이 유행하게 됩니다. 모기가 늘어나는 경기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말라리아라든가 또 기타 지역에서는 일본뇌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행성 눈병이나 피부병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덥고 습해지게 되면 피부에 세균이나 곰팡이가 늘어납니다. 세균에 의해서는 농가진이, 또 곰팡이에 의해서는 무좀이 잘 생깁니다. 농가진은 소아에서 흔한 피부 질환으로서 피부를 긁다가 상처난 부위로 포도상구균 등이 침범하는 2차 감염입니다. 장마철에 재채기, 콧물, 가려움이 심해지는 장마 알레르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덥고 습기가 많아지면서 알레르기 비염이나 피부병의 주요 원인인 진먼지 진드기가 늘어납니다. 장마철에 밀폐된 실내 공간에 오래 머물게 되면 진먼지 진드기의 영향을 받아서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 비가 내리면 괜스레 우울해지기 마련인데 실제로 이 장마철에 우울증이 많이 발생하나요? 장마철에는 비가 와서 외출하지 못하고 실내에 머물게 되면 갑갑하고 우울하고 또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장마 기간에 햇볕이 줄어들어 어두워지게 되면 기분이 우울해지는 상태를 장마철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장마철 우울증은 계절성 우울증의 한 종류인데요. 계절성 우울증은 우울증의 발생과 회복이 1년 중 특정 시기와 관련되는 경우입니다. 계절성 우울증은 일조량이 줄어드는 가을, 겨울철에 우울증이 시작되고 일조량이 늘어나는 봄, 여름에 증상이 저절로 회복되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는 것입니다. 장마철이 되어서 햇볕이 줄어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다고 느낍니다. 우울증에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라는 두 가지 호르몬이 영향을 줍니다. 장마로 햇볕이 줄어들게 되면 뇌는 세로토닌 생성을 감소시킵니다. 세로토닌은 감정, 공격성, 각성, 수면, 식욕, 성욕, 불안, 강박 등의 정서를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서 이것이 부족하게 되면 우울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로토닌 감소는 몸이 탄수화물을 원하도록 해서 식욕에 영향을 줍니다. 심해지면 과체중과 거식증, 폭식증 같은 식이장애를 불러옵니다. 일반적인 우울증에 발생하는 불면증, 식욕저하 대신에 장마철 우울증은 과다수면과 폭식증 같은 식이장애를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장마철 우울증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일반 우울증처럼 심각한 상황까지는 도달하는 경우가 적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 장마철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마철 우울증은 증상이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지만은 일부에서는 만성적인 우울증을 나타내서 관절통, 두통, 위경련 같은 신체 증상으로 이어지거나 자살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업과 직업 실패, 가족 및 대인관계 악화라든가 알코올, 약물 의존, 신체 질환 악화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주요 우울 장애 환자의 약 10에서 15%가 자살을 시도하고 자살자의 반수 정도가 우울증과 연관되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에서 자살 위험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살 의도가 있는 환자들은 정신과 전문의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로리가 충분한 식사를 해야 되고요. 영양과 수분 공급을 적절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실내 조명을 밝게 해서 기분 전환을 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장마로 인해 줄어드는 운동량은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비가 적게 오거나 그쳤을 때는 꼭 밖에 나가서 산책이나 운동을 해야 됩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수영이라든가 요가, 스트레칭 등의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음주라든가 과다한 커피는 자제해야 됩니다. 기상시간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고 낮잠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을 화사하게 꾸며서 기분 전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장마철이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혼자 있지 말고 가족이라든가 친구와 대화를 많이 하고 필요한 경우 우울한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 우울한 감정도 뭐 비가 내리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지만 그뿐만 아니라 비가 오면 어깨가 아프다, 뭐 다리가 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실제로 비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비가 오게 되면 무릎이 아프고 몸 여기저기 쑤신다는 노인들이 많은데요. 예. 대부분 관절염 환자에서 습도나 기압 변화로 인해서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집안에 가만히 있고 관절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햇볕의 감소와 실내에서 느끼는 답답함으로 인해서 우울증도 오는데요. 이런 우울증이 심해지면 통증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진통 소염제라든가 항우울제를 적절히 고려해서 투약하는데요. 그리고 관절에 무리가 없는 가벼운 실내 운동이라든가 활동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또 이 장마철에는 기온이 높은 데다가 습도까지 너무 높다 보니까 식중독이나 장염 발생 빈도가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장마철에는 식중독에 주의해야 되는데요. 장마철은 고온다습한 날씨이기 때문에 식중독균이 잘 자라는 환경이 돼서 식중독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식중독은 소장이라든가 대장에 생기는 염증을 뜻하는 장염이란 말과 비슷하게 사용됩니다. 바이러스라든가 세균 또는 그들의 독소가 원인입니다. 음식을 먹은 후에 구토한다든가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독소나 세균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그것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 독소가 상부 소화기관에 있는 경우는 구토를, 하부에 있는 경우는 설사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세균이 나오는 독소로 인한 식중독은 음식이 쉽게 상하는 여름에 많이 생기는데요. 익히지 않은 어패류라든가 쉽게 상하는 식품 등은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음식에 들어있는 독소는 열에 쉽게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끓여서 조리하더라도 식중독을 일으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구토나 설사가 심한 경우는 탈수라든가 전해질 이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탈수되지 않도록 충분한 수분 섭취와 수액 치료가 필요합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 먹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손을 청결하게 씻고 화장실 사용 후에는 꼭 손을 씻어야 됩니다. 도마라든가 행주 등 주방용품은 사용 후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려야 됩니다. 고기라든가 생선을 썬 칼과 도마로 야채를 썰 때는 반드시 깨끗이 씻은 후에 사용합니다. 여름철 어패류는 가급적 영하 5도 이하로 저온 저장하고 또는 60도 이상으로 가열 처리해서 섭취해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마철 건강관리법 정리를 해주시죠. 장마철 건강관리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은데요. 각종 수인성 감염병과 유행성 눈병 등 대부분의 감염병은 철저한 손 씻기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식물과 조리 과정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되도록 음식물은 충분히 가열해서 섭취하고 조리한 음식은 오래 보관하지 않도록 하며 설사 증상이라든가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조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기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집 주변에 고인물이 없도록 해서 모기의 발생을 억제해야 됩니다. 특히 모기 활동이 왕성한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열이라든가 설사가 있거나 피부가 붓는 등 몸이 이상할 경우도 반드시 진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